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7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 담당 사령관 카셈 슐레이마니를 트럼프가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바그다드 공항에서 폭살시킨 사건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뒷감당을 과연 트럼프가 할 수 있느냐 여부가 큰 이 의문부호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전격적 작전이 아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뒤의 후유증이 이미 4, 5일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리한 방향입니다. 우선 이란 사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란에도 반정부 시위가 그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슐레이마니를 순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란의 고향에서 슐레이마니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어제는 테헤란에서 거대한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이란 생긴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그 보도한 걸 보면은 일심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의 신정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슐레이마니는 국민적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이 나라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분열되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렇게 정부 요인을 암살할 정도의 긴박성이 있었느냐. 트럼프는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폭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작전은 뒤에서 은밀하게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보통인데 이걸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카우보이가 결투에서 악당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 어떤 감정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명령해서 이란의 국민 영웅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하고 또 특히 요새 SNS가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는 그 효과가 아주 감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명백한 실수를 몇 가지 저질렀는데 만약 이란이 보복을 하면 미국은 더 큰 보복을 하겠다. 52개의 표적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하면서 cultural site, 문화시설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화시설이 뭔지 모르지만은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문화재, 유적 또는 모스크 같은 종교 이걸 말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문화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게 전쟁 범죄입니다. 워 크라임에 해당되는 건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상을 폭파시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때 그 유명한 유적들이 막 무너지고 IS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해서 와글와글 하는데 여기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미군은 전쟁 규칙에 따라서 전투한다. 그 말은 문화시설은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를 탄핵으로 코너로 몰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으면서 정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치기 위해서 침공 작전을 펼쳤을 때의 명분은 이라크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핵무기 개발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 시작의 가장 큰 이유가 거짓말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이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5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죽고 전비가 한 2조 달러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틀 전에 이라크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외국 군대 다 나가라. 그 외국 군대 중에는 5천 명의 미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신경질 반응을 내어놨어요. 만약 미군 나가라고 한다면은 이라크 정부에 대해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하겠다. 플러스 그동안에 우리가 쓴 돈 다 받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뭐 깡패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도 아니고 말이죠. 더구나 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미국이 수천 명의 미군들을 죽이고 2조 달러 이상의 전비를 써가면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놓았는데, 그리하여 이라크에 모범이 되는 민주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세워진 정부가 그 희생을 치른 미군 나가라고 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일 겁니다. 아마 이라크에서 그 아들이 죽은 부모가 이라크 의회의 결의를 보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 대 미국의 대결 구도가 세계적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이란이 친한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란이 친한 나라는 주변에 보면은 이란, 시리아, 이라크가 이제 이란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더구나 이번에 슐레이마니를 죽인 장소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주권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봐도 되죠. 이라크 안에서 미국이 작전을 해가지고 이란의 정부 요인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거 주권 침해입니다, 사실. 자, 이란, 이라크 한 덩어리입니다. 이거 시리아, 또 예멘, 그리고 영향력이 큰 데가 예멘입니다.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또 있어요. 중국과 친합니다. 이란이. 북한과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도 친합니다. 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악의 축, 과거에 부시가 9.11 테러 이후에 악의 축 세 나라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어요. 이제는 이란, 이라크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여기에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면은 이게 미국과 대응하는, 서방 세계와 대응하는 신냉전 구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이 들어서는 바람에. 더구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안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대한 보복은 이란이 직접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답니다. 이란이 여러 나라의 대리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종하는 무장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입니다. 이런 거 다 물리고 이란 군대가 바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즉 이란의 정규군이든지 혁명수비대가 나와서 아마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82 공수부대의 1개 여단이 지금 중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중동에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데, 물론 지금 이라크에 한 5천 명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약 600명 있어요. 여기에 미군들이 있습니다. 또 터키에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병력이 다 합치면 한 5만 명 돼요. 근데 5만 명 가지고 만약 이란 정규군이 나서고 하면은 우선 수치에서 좀 밀리죠. 밀리게 되고 또 전쟁하는 게 이게 전면전, 정규전이 아니고 어떤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5만 명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느냐? 5만 명 가지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지킬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시 되고, 근데
지금 세계에 수백 개, 한 800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어느 것이 테러 공격 또는 게릴라식 공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미국이 이 싸움에서 유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면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니까 이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 이란이 오히려 우위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2개의 표적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이란에서 무슨 답이 나오느냐. 이란의 대통령이 좀 온건한 사람인데 로하니 대통령이 52라는 수치에 집착하는 모양인데 290이라는 수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52명은 1979년에서 80년에 걸쳐서 이란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가지고 52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았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트 행정부가 구출작전했으나 구출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아주 굴욕적으로 이게 52명을 송환받게 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1980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 레이건한테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52명의 인질, 이것은 미국 사람들 뇌리에 하나의 트라우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으로 보면 또 할 말이 있어요. 290명이 탄 이란 여객기를 미국 함정이 오판을 해가지고 적기로 오판을 해가지고 미사일로 쏴가지고 290명이 죽었습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피장파장이 된 거죠. 피장파장. 자, 그런데 1983년 레바논에 진주했던 미국 해병 기지를 상대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해병이 200명 이상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이란이었습니다. 그때도. 결국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레바논에 있던 해병을 철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트럼프로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즉 미국의 여론은 어떠냐 하면은 전쟁을 딱 시작하면은 전쟁 시작한 대통령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갈프전 할 때 아버지 부시가 1991년에 데저트 스톰 작전을 펴가지고 단기간에 후세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80%가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별로 이름도 없던 아칸소 출신의 주지사 카트한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부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시도 이라크 침공 작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후세인을 거꾸로 틀리고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리는 장면이 펼쳐지고 부시가 공군 잠바 입고 저 항공모함에 내려가지고 미션 어컴플리시드 사명이 끝났다라고 근사하게 이야기할 때는 승승장구했는데 이게 내전의 늪에 빠지니까 나중에 퇴임할 때는 부시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트럼프도 지금 일시적으로 아마 공화당 계통의 지지율이 결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불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게 밝혀지면요. 트럼프가 오히려 이번 이 암살 지령으로 원래 11월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이래 되면은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이 이란 때문에 낙선하는 이런 고배를 마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 사실을 가만히 내버려 보면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슐레이먼이라는 사람에 대한 시각도 뉴욕타임즈의 그 유명한
프리드만이라는 칼럼니스트는 슐레이마니야말로 중동의 악당이다. 슐레이마니가 이란에서 이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그 선봉이 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부추기고 있다. 즉 아사드를 밀어줘 가지고 시리아에서 수십만이 죽도록 하고, 그리고 예멘에서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만들어 가지고 항상 항구적 내전 상태로 만들고, 이라크에 이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라크를 친이란 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나 이 이슬람권에서는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영웅이다. 미국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상당히 청렴하다. 이런 정평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순교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영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운동이 아마 중동 전체에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은 중동에도 온건한 민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죠. 아부다비, 두바이, 뭐 바레인. 그런데 이런 반미 분위기가 싹 휩쓸고 가면은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이란의 밥이 될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 내부에도 여러 가지 모순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에 반미 바람이 불 수가 있다. 1979년에 호메이니가 친미 정권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동 전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슬람이 과거처럼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이슬람 리퍼블릭 오브 이란이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이나 군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신정국가를 만들어버린 말이에요. 신정국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기본적으로 반미였습니다. 반미. 이게 지금 다시 중동을 휩쓸기 시작하면은 모처럼 형성되었던 2011년에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에서 꽃이 피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씨앗도 이번에 말살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과감한 폭살 명령을 내렸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이란이 뒤흔들기 시작하면은 세계 전체에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